정확히 15분 뒤 여러분은 단순히 시장을 기웃거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공장처럼 돌리고 관리하는 진정한 자산의 CEO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계도 하나로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S&P 500 투자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상황과 목적에 따른 최적의 전장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복리의 엔진으로 만드는 과세 이연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 자산이 마르지 않게 하는 4% 인출 전략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만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 그리고 그동안 바친 피 같은 노동력이 매일 밤 소리 없이 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여러분이 평생 모은 가치를 은밀하고 잔인하게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 방식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확실하게 가난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제1장,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했는데도 은퇴 후에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 밤 여러분의 통장에서 구매력을 몰래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의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은 이름만 같을 뿐 실제로 살 수 있는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강남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었던 돈이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전셋집조차 구하기 힘든 돈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은행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라면 여러분의 자산은 사실상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뒤로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것은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줄 불멸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2장 S&P 500 자본주의의 심장. 제 이름은 영수입니다. 수십 년간 시장의 파고를 겪으며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며 개인의 지능보다 시스템의 견고함이 승리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의 주가를 맞추려고 밤을 지새운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S&P 500일까요? 이는 단순한 지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적자 생존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500개는 매일 전 세계인의 지갑을 엽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아이폰을 쓰고 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순간에 이 기업들의 이익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실적이 나쁘고 비실거리는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우등생을 바로 집어넣습니다. 지수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냉혹하고 정확한 펀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알아서 어벤져스 팀을 계속 교체해 주니까요. 이것이 제가 S&P 500을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제3장, 역사적 사례. 폭락은 위기인가, 축복인가? 많은 분이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서 폭락하면 어쩌나 걱정하십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S&P 500의 역사는 곧 인류가 위기를 어떻게 부로 치환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로 1929년 대공황 당시를 보겠습니다. 10월의 검은 화요일,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89%나 하락했습니다. 당시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고 실업률은 25%에 육박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S&P 500 내부에서는 거대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수의 주류였던 부실한 철도 주식들이 도태되는 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춘 소비재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혁신한 겁니다. 이 암흑기에 생명력을 믿고 씨앗을 뿌린 사람들은 훗날 역사상 가장 큰 부의 팽창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쳤고 1973년 오일 쇼크로 지수는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금리는 20%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S&P 500 기업들은 이 지독한 환경에서 가적 결정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코카콜라나 P&G 같은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도 매출을 유지했고 결국 주가는 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주식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방어제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지수는 1년 만에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S&P 500 시스템은 냉정했습니다. 부실 금융사들을 즉각 도려내고 그 빈자리를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구글 같은 혁신 기술주들로 채웠습니다. 2009년 공포의 정점에서 이 시스템에 올라탔던 사람들은 이후 10년 동안 자산이 400% 이상 불어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위기는 시스템이 오답을 지우고 정답을 써내려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입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고 한 달 만에 지수가 34%나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역사상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비틀거릴 때 클라우드와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시장을 견인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위기에 처할수록 기술 혁신은 가속화되고 그 혁신의 정점에는 언제나 S&P 500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결국 역사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어도 인류 최고의 기업 집합체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폭락은 시스템이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간이며 우리에게는 위대한 기업들을 세일 가격에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4장 전장의 선택, 한국 대 미국. 이제 실전 설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장은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목돈을 운용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에게 당장 쓰지 않을 큰 목돈이 있고 자산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미국 본토에 상장된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경제 위기 때 폭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주가가 빠지더라도 환율이 이를 방어해주는 매추어 해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직접 쥐고 있다는 심리적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반면 생활비를 창출하는 경우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은퇴자금을 만들고 훗날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면 무조건 국내에 상장된 S&P 500을 절세 계좌에서 사야 합니다. 생활비를 쓰려면 주식을 자주 팔아야 하는데 미국 직투는 그때마다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뺏어갑니다. 하지만 ISA나 연금저축계좌는 그 세금을 9.9%로 낮추거나 아예 뒤로 밀어줍니다. 이 세금의 격차가 20년 뒤 여러분 노후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제5장 세금의 진실, 과세 이연의 마법. 많은 분이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식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건데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팔지 않으면 세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1억에서 10억이 되어도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국가도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이 바로 과세 이연의 마법입니다.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내 주머니에 두고 계속 굴리면 그 세금이 다시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렇다면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익을 한 번에 다 실현하지 말고 비과세 한도와 낮은 세율 구간에 맞춰서 조금씩 끊어서 파는 것이 기술입니다. 미국 직투라면 연 250만 원 한도를 챙기고 연금 계좌라면 연 1,500만 원 수령 한도를 지키면서 인출 규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세 구간에 맞춘 영리한 운영의 실체입니다. 제6장 사회초년생을 위한 골든타임. 사회초년생 여러분은 워렌 버핏도 부러워할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버핏이 거대한 부자가 된 건 90% 이상이 65세 이후였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뒤로 갈수록 폭발합니다. 그러니 첫 월급의 10%부터 시작하십시오. 주가창은 그냥 끄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공부를 하시고 돈은 S&P 500이라는 엔진이 알아서 벌게 두십시오. 사회초년생 시절의 100만 원은 은퇴 시점의 1000만 원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복리라는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ISA 계좌부터 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미래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제7장 4% 법칙. 마르지 않는 샘물. 이제 마지막 퍼즐인 인출 전략입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검증한 4% 법칙을 따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총 자산이 10억이라면 1년에 4%인 4천만 원만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라는 겁니다.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연 10% 내외입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더라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1년 인출 규모를 자산의 4% 이내로만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본 공장은 여러분이 잠든 후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S&P 500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과 인내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로드맵을 들고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거창한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단 한 주를 사는 그 행위가 30년 뒤 여러분의 자유를 결정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인출 시나리오나 세금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영수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시장의 승자로 다시 만납시다.